특별한 기획이나 준비 없이 누구나 쉽게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브이로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겨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브이로그라는 이름을 달고 실제로는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만들어져 공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만들어 올리는 브이로그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 일부 유튜브 예능에서도 그야말로 선을 넘는 내용들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동영상 플랫폼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유튜브.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하루 한 팩과 함께 알아볼까요? 얼마 전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일상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게시되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영상이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채널 주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죠. 이 영상의 진위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요. 한편에서는 해당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주인이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중절 수술을 소재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조작을 시도하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를 소개한다며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이 게시되는가 하면 가출한 한 10대가 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습, 경찰에 쫓기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도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요. 개그맨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논란으로 시청자들의 문매를 맞았죠. 한 베테랑 코미디언도 유튜브 영상에서 진돗개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활발히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유튜브에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영상이나 정보와 재미가 가득 담긴 좋은 영상들도 많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극적이거나 과다하게 과장된 내용,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 1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다는 유튜브.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높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시청자들이 어지간한 내용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이에 맞춰 유튜버들도 더욱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만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유튜브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심의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규제와 제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등이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죠.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유튜브도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유튜브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할 의무가 부여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유튜브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역시 플랫폼 자체적으로 자사 콘텐츠 관리 정책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로 확인할 수 있듯 한계가 존재합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특정 이슈가 불거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질 때에는 채널 폐쇄나 수익 창출 금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뿐 불법, 혐오 콘텐츠나 선 넘는 콘텐츠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강력한 조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유튜브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문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법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큰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상들이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정부가 플랫폼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나 이용자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를 만드는 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정보를 전해주는 유튜브. 유튜브에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영상들을 통해 우리는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지식을 쌓으면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죠. 유튜브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튜브가 가진 어두운 면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튜브가 가진 장점만을 극대화할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규제가 전부가 되거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죠. 강력한 법적 규제 역시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올바르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자극적인 콘텐츠에 혹해 영상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비판적으로 영상을 소비하고 하루 한 팩이 전하는 내용처럼 양질의 우수한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